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이게 과연 대선 전의 결과가 나올 것이냐라는 건데요. 일단 지금 이제 서울 고법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결론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나 이게 확정이 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결론이 나는 거랑 확정이 나는 거랑 말장난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결론은 그냥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6월 3일 전에 2심 재판부는 분명히 이재명에 대한 양형 선고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재명이가 상고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또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다. 한 번 더 이제 상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결과가 나와야 확정이 되는 것인데 그 확정은 대선 전에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지금 사실상 중론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냐? 2심 재판 결과가 양형 결과가 이렇게 대선 전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의미가 있죠. 왜? 누구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중도층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뭐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 많이 하시죠. 요즘 같은 경우는 대선이 또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꽤나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꽤나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도 싫지만 국민의힘도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상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있는 35% 35% 이거를 제외하고 가운데 있는 30% 이른바 중도층 무당층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가져올 수 있는가 요게 이제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 사실상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중도층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토론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과 이제 그 토론을 하는데 계속해가지고 우리가 물어볼 거는 뭐겠어요? 당신 지금 이 대선 자격 없는 거 아니냐? 이미 지금 확정 판결이 나왔다. 2심 재판 결과가 네 지금 벌금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어떻게 지금 대선하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남아있는 문제가 뭡니까? 헌법 84조의 문제.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도 이게 지금 당신이 상고했기 때문에 뭐 이재명이 변명할 건 그거겠죠. 우리가 지금 상고했기 때문에 확정은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얼버무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맞받아치면 되는 거예요? 야, 당신 그러면은 이거 지금 상고했다라고 하는데 대선 끝나고 난 뒤에 확정되면은 그때 어떻게 할 건데? 그때 그러면 대통령실 내려놓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이재명이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내려놓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내려놓지 않아. 그러면 이게 또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이게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확정은 되기는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이게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고법은 형량만 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재명 재판이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지금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법원이 지금 굉장히 이재명 재판에 대해 가지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법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속도를 냈었고 신속한 재판 결과를 요청했기 때문에 고법 또한 마찬가지로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어디에 일단 이 사건이 배당이 되는지를 보니까 형사 7부입니다. 지난번에 이재명한테 무죄를 선고했던 게 형사 6부 미친 것들이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대법원이 얼마나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까? 무려 오해했다. 법리를 오해했다라고 하는 게 8번,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라고 하는 게 18번, 아예 한술 더 떠가지고 법리를 왜곡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냥 2심 재판부 없애라는 거였어요. 형사 지금 6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는 국정감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형사 7부 같은 경우는 재판장 이재권 재판장의 주심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건이 배당이 됐던 게 2일인데 2일 바로 심리에 이제 착수를 했고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기사가 뭡니까? 하루 만에 배당하고 첫 번째로 기일을 잡고 아예 이재명한테 소환장까지도 보냈다. 일사천리로 이재명의 파기환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5일 날 일단 기일이 잡혔다는 얘기는 이때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15일 날 한 번 정도 기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갖다가 5월 말 정도에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아마 선고
선고를 또 바로 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6월 3일 전에 사실상 선고까지 나올 수가 있다. 요렇게 지금 이제 많은 법조계에 있는 인사들이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 변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 15일 날 첫 번째로 기일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소환장까지도 보낸 상태입니다. 이재명한테. 근데 문제가 이재명이 15일 날 안 갈 가능성이 99.99%죠. 뭐 선거 뭐 핑계 대가지고 또 안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날짜를 다시 잡아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한 5일에서 7일 정도 또 여기 또 시간이 걸리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뭐 20일 정도쯤에 첫 번째 기일이 열리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냥 최종 변론 같은 거 하면서 5월 말로 하고 바로 그냥 선고해버리면 되니까 6월 3일 전에 일단 맞출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뭐냐면 두 번째 이제 그 날짜를 잡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송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송달이. 근데 이 송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편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재판을 사실상 우리는 받을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재명은 도사겠지만 이 우편물 같은 게 이제 집에서 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받았다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송달 과정이 이루어져야 공판 자체도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송달이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은 재판이 그냥 아예 스톱이 돼버리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이제 폐문부재, 그러니까 문 닫아놓고 사실상 뭐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사불명, 뭐 이사를 해가지고 주소지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편물을 안 받는 형태로 시간을 끌었었거든요. 최강욱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제 기억에 한 3달 가까이인가 시간을 끌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이제 또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죠. 물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재판부가 이미 인식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할 겁니다.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국회로 그냥 찾아가 가지고 직원을 보내 가지고 송달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었고 이건 아마 이재명 입장에서도 한창 이제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시간을 끌면 시간을 끌수록 송달 자체를 안 받는 형태로 시간을 끌수록 중도층의 여론은 악화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거를 봤었을 때는 재판부가 6월 3일 전에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이 지금 선고까지 마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봤을 때는 5월 1일 날 파기환송 선고가 있었죠 대법원에. 그리고 5월 2일 날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사건 기록 접수가 되고 배당까지도 되고 심지어 소환장 발송까지도 되고 심리에 그냥 착수하는 진짜로 일사천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5월 15일로 첫 번째 날짜가 잡혔는데 이재명이 불출석한다. 5일에서 7일 정도 지나고 다음 기일을 지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재명이 출석한다면 문제는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5월 말쯤에 2차 재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된다? 대선 전에 선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양형이 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이제 죄가 이게 인정이 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전문가들이 일단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기본 양형 기준은 징역 10개월 이하, 벌금 200만 원에서 800만 원.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걸리게만 하면 다 그냥 모가지는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부장판사분께서 뭐라고 하냐? 1심 자체가 가중처벌을 했었기 때문에 징역의 집행유예를 때렸었죠. 이재명 측에서 양형 부당 변론을 감안해가지고 형량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100만 원 이하는 안 나올 거라는 거죠. 대법원이 1심과 흡사한 논리로 유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유죄는 기정사실이고 가벼운 처벌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다? 남아있는 최종 변수는 뭐라는 거예요? 상고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재상고는 파기환송심 선고 후 7일 내에 해야 되고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접수하면 20일 이내에 재상고 이유서를 내게끔 돼 있으니까 두 날짜를 합치게 된다면 최대한 이재명을 끌 수 있는 시간이 며칠인 거예요? 27일 한 달 정도를 갖다가 시간을 끌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선 전에 일단 선고 자체는 나올 수가 있지나 이게 확정이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국민의힘까지는 다 똘똘 뭉쳐가지고 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재명의 선고가 갖고 있는 이 의미,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 이게 확정 판결이 나왔다라는 것의 그 의미를 많은 사람들한테 최대한 알려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재명을 끝장내는 게 사실상 6월 3일 전까지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저도 최선을 다하겠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정말 진짜 목숨을 걸고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